네, 남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성의학 클리닉. 자, 일명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성고민 상담. 일명 속풀고의 장익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민이 많으셨던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어디 말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병원 가기도 좀 창피하고 이러신 분들 이 시간에 전화번호 확실히 열려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최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그의 아드님이십니다. 최현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 최초로 브렌틀리 스콧상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발음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브렌틀리 스콧상. 예. 어떤 상인가요? 예, 이 상은 예. 그 발기부전 환자들한테 수술하는 예. 그러한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러한 그 보형물을 발명해낸 분의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이분이요. 예. 블렌틀린 스콧이라는 분이. 예. 그래서 예.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으로 예. 전 세계에서 발기부전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예.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과 네. 업적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네. 이걸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시상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그럼 비뇨기과 쪽만 국한된 무슨 노벨 의학상 같은 거네. 그렇죠. 발기부전 수술 분야에서는 어. 완전히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영예로운 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을 5명을 전 세계에서 선발했는데 예. 제가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 수상이 된 거죠. 그렇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이 시술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예. 축하를 드리고요. 예, 이렇게 예.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시술해서 정말 대한민국 남자로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최영기 교수님한테 계속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음. 해외에서도 지금 많은 환자들이 저기 교수님을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제가 1990년대부터 예. 아시아 각국에서 이런 발기부전의 시범 수술을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이런 데 가서 시범 수술을 제가 해주면서 가르쳐 줬어요, 많이.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의술을 많이 전파시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환자가 오고 예. 또한 해외의 그 교포들, 네. 미국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이 거꾸로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아랍에서 환자까지 왔어요. 아, 그래 아랍에서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저는 오셨을까?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오셨나요? 글쎄 그래서 이 환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 환자는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 메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 홉킨스, 콜롬비아, 뉴욕 예. 유니버시티. 하여간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다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이 속에 뭐 수술한 거 다 빼고 이제 아무런 아, 없는 그러니까 예. 텅 빈 상태죠. 네. 엠프티 페니스죠, 그냥 완전히.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찾아온 것까지는 고마운데 예. 이 환자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다 실패한 예인데 예. 이거를 제가 성공하기가 무지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죠. 예. 근데 이 환자가 처음에는 미국의 의사들이 이제 다 기피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려고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른 의사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브란트리 스캇이라는 상을 받은 사람이 예. 동양인의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예. 찾아오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인 줄 알고 예. 일본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물어 해가지고 제 클리닉까지 왔으니까 예.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네. 그러나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멀리서 왔는데 해결해 예, 줘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민 원장도 보고 같이 예. 상의를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술을 받았으면은 이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예. 오그라들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없을 텐데 예. 신기하다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사이즈가 예. 우리나라 사람의 중간 사이즈 이상으로 커요. 아. 그 아랍 많은 수술, 사람이 그 많은 그런가요? 수술을 받았음에도 예. 그래서 고민 끝에 최민하고 같이 상의를 했죠. 야 예. 이거
포기할까 어떨까 해가지고 솔직하게 환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말해서 성공률은 10%도 안 된다. 네. 90%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맡기고서 최대한 대로 해보려면 한번 해보겠지만은 성공을 개런티 해달라고 그러면은 못한다. 네. 그랬더니 환자가 3일을 내리 찾아와요. 3일을. 그랬더니 예. 진짜 이 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견도를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일본 말입니다. 예. 딱 보셨군요, 이렇게. 예. 예. 그러나 이건 뭐 자기도 방법이 없죠. 전 세계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하다가 최현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네. 방법을 찾아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짜잔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신환인 경우에는 곡소 마취로 간단히 끝내는데 네. 10번도 이상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급 상황이 되면 거기서 그렇지. 중환자실에 예, 그렇지. 기계들 가지고 해야 되니까. 수술이 몇 시간 걸릴지도 모르니까 예. 입원시켜가지고 네. 팀은 우리 둘이 가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예. 같이 했는데 젊은 우리 같이 최현민 원장이 기적적으로 이걸 성공시켰어요. 아, 박수 한번 쳐야 예. 돼.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아랍의 영혼을 예, 위해서.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퇴원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알라신이 도왔다 그래요. 알라신. 알라신이 자기를 한국 도왔고 영혼, 한국 신을 위해 알라신.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그게 돌아갔는데 예.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네요. 아. 참 저희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알라신의 일이라면. 예. 그때 어떠셨어요? 그 상의를 하시면서 우리 아드님이신 최현민 원장님은. 네, 그 이제 고민이 여러 많으셨죠? 번 감염이 돼가지고 넣었다 예. 뺐다 이제 기구를 여러 번 했던 그런 환자셔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뭐 해면체 상태도 안 좋고 예. 그 이제 최영기 교수님은 그런 환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니까 예. 가급적 좀 이제 안 안 하려고 하려고 아니면 하셨는데 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젊은 환자가 혈구를 그냥 예. 갑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예. 경험도 없고 하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운이 좋게 하이파이브 한번. 아, 좋습니다. 잘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젊음의 패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알라신이 온 거죠. 좋습니다. 근데 좀 아버님한테 배울 때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무술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줄게 배워놨더 맨날 물만 달라고 밥만 하라고 그런 거 뭐 잡일도 많이 시키시죠. 그런 거 예. 더 맡아 하고 자, 있습니다. 출시 집안의 내막을 제가 속속들이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성에 대한 궁금하신 또 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부분들 여러분 이 두 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자로 이분 이 주신 고민 상담 분이신데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아가지고 고민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남성한테 전립선 또 얼마나 또 중요해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분은 또 어떻게 또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 전립선은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광 입구에서 소변이 나갈 때 처음으로 네. 지나가게 되는 곳에 위치한 밤톨만한 기관입니다. 네. 이 전립선은 그 뒤쪽의 정낭과 함께 정액의 대부분을 생성하며 정자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정자가 잘 헤엄쳐 임신이 될 수 있게끔 아하. 도와줍니다. 네. 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어지면 이 전립선도 필요 없는 기관이 되는데요. 예. 나이가 들에 따라 필요 없는 기관이 줄어들거나 예. 없어지면 좋을 텐데 네. 반대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 이로 인하여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가 힘들어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되기도 하고 이곳에 암이 생겨 생명을 네, 위협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면 저렇게 동그란 거 위에 있는 거죠? 예. 저기 밤처럼 생긴 거. 그렇습니다. 예. 요 전립선. 저기 왜 커지는 건가요, 저게? 저게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불임까지도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전립선에 염증이 매우 심할 경우에 예. 염증 세포들이 정자의 진행을 방해하여 임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아. 심한 경우 사정관을 막아 전립선 내에 심한 석회화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건강해야 돼. 네. 그럼 전립선 특이항원 아까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검사로 찾아낼 수 있나요? 금방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배뇨 장애로 오시면은 배뇨 네. 설문지 조사 및 예. 소변 줄기가 얼마나 시원하게 잘 나오는지에 대한 요속 검사 네. 그리고 전립선 암에 대한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등을 하게 되고 예.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예, 또 필요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아. 전립선의 실제 모양과 방광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제가 기사를 좀 많이 쓴 게 있는데 갑상선하고 전립선을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교수님. 전립샘, 갑상샘. 아, 그 샘처럼 네, 생겨서 맞습니다. 샘선자인데 그 한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차라리 샘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기사 썼는데 우리 최용기 교수님 한 발 더 나가셔가지고 전립선은 꿀단지다. 네. 꿀단지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예. 그 표현을 어디서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또. 왜냐하면은 네. 전립선이 남성에서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위에 예. 성신경이 모이고 예. 혈관이 모이고 정액이 모여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남성에서 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네. 성신경을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기관이 여성에서 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G스팟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하고 양쪽에 해부학적으로 상동하는 기관으로 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위가 바로 네. 전립선이기 때문에 네. 전립선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여러 가지 사정장애 이런 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립선을 꾼단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그 성에 대한 그다음에 그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 받는 시간입니다. 네, 전화 연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전문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에는 제가 전선이 많이 저기갖고 실려갔다가 입원했었거든요. 전립선 때문에 입원을 하셨다고요? 예, 예. 전립선이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전립선 전선이 부어갖고. 소변이 전혀 못 나와가지고. 예, 소변이 자주 나와서요. 소변이 자주 나와서.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지가 않고 예. 계속 또 잔류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 그 발기는 어떠십니까? 예, 발기는 그다지 괜찮았어요. 예. 네, 그것도 예,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약을 계속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예, 80입니다. 일단은 이게 소변을 예. 못 봐가지고 급성 요폐가 생기셔가지고 아마 입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기화술 전립선의 그 일부를 좀 깎아내는 예. 그런 수술에 적응증이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소변이 나올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막히면 이제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독 같은 것도 생기고. 맞습니다. 예. 자, 어떻게 좀 할까요? 예, 이런 환자들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그다음에 약간 과민성 방광 네. 이런 게 같이 동반돼 있는 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방광에 이미 좀 변화가 오면은 예. 이렇게 소변 보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면은 많이 좋아지지만은 네. 조금 자주 보고 하는 증세는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수술을 받더라도 약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치료하시다 보면 연세도 한 80 되셨고 전립선이 이렇게 부어서 이 정도면 발기부전도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많이 그럼 매우 이런 높죠. 분들도 그러면 예, 수술을 같이 할 그 수 있죠. 팽창술 받을 수 할 수 있나요?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동반된 환자에서 발기부전과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예.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동시에 있어요. 다 치료할 수가 예, 있는 예, 거죠. 하는 뚫어주기도 하고 예. 삽입술을 해도 되는 예, 것이고. 예. 그런데 예. 두 수술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이 전립선이 많이 큰 경우에는 전립선을 먼저 해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발기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네, 여러분 전화 상담 받는 시간입니다. 고민되신 분이 이 시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에 좀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이 되시는지요? 예, 한 6년 전부터 예. 자주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증이 있어요. 어디에 통증이 있으시죠? 예, 소변을 누다가요. 소변 보실 때. 쪽에서요. 예. 예. 그리고 조이는 통증이 몇 초간 계속되더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까?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보셨나요? 안 가봤죠.
네. 자, 한 달에 한 번씩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낀다. 참 이게 진단하기가 원장님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직접 한번 몇 말씀 여쭤보시고요. 예. 뭐 우리가 같이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시죠. 예. 조금 전에도 화장실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아프신가요? 화장실 가셨는데 조금 전에?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자, 제가 뭐라고 질문 못 드리겠는데 직접 한번. 예, 예. 그 소변을 보는 중에 소변 줄기를 끊거나 사정을 할 때 그 사정을 예. 억지로 참거나 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예, 그런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에 이 소변이 전립선 내로 역류하거나 정액이 전립선 내로 역류하게 되어서 예. 그런 만성 전립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만성 전립선 염이 있을 때 이런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예. 소변이 굉장히 참기가 어렵거나 자주 마려운 이런 그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담만 받더라고 하면 좀 서운하니까 네. 어떻게 좀 이거라고 판단했을 때 이분은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거기까지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 소변 볼 때 아프다면 방광의 용적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방광 안을 내시경 검사를 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 방광 안에 이게 많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위축이 돼 있나, 용적이 예. 충분한가, 아니면 이게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방광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고 네. 그다음에 전립선도 얼마나 커져 있나 그것도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변에 염증이 있나 없나 예. 또 전립선에 염증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환자는 이런 분들은 또 그 뭐랄까 아까 발기부전 같은 것도 오는 경우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죠. 많지. 예, 같이 예. 동반될 가능성이 많죠. 예, 맞아요.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런 예. 분들도 그 같이 고치료 받은 다음에 예, 우리가 예. 얘기하는 팽창형 수술 예, 같이 수술할 수 있죠.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는 계속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을 잠시 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전화를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이 성기능 고민남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좀 약도 잡수시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졸졸졸 거리고 또 밤에 자꾸 깨서서 또 화장실을 나오고 끼고 사시고 그다음에 또 그냥 사모님한테 좀 이거 정력도 약해진다고 맨날 혼나고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자, 비대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성인 남성의 전립선 정상 크기는 대략 예. 20g 정도이며 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예.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이 20g 이상으로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 부위를 압박하여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최근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전립선 관련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예. 모든 걸 다 지배하네요. 그렇습니다. 얘가 이 꿀단지.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뭐 요즘에 TV나 뭐 신문 기사 보면 이렇게 치료한다 저렇게 치료한다 다양한 치료법이 좀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치료를 좀 하면 좋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1차 치료는 약물 네. 치료가 원칙입니다. 네. 알파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증상에 따라 베타3 작용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약물 치료에 실패할 경우에는 요도를 통하여 전립선을 보며 전립선의 일부를 태워 기화시키는 전립선 기화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알파 차단 수술이라고 좀 그러셨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잘 알파 뭐야? 뭘 차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 요거는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교감신경 차단제예요. 그래 전립선이 비대돼 가지고 그 방광 입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아, 예. 잘 열리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교감신경 알파 차단제를 쓰면 거기가 이렇게 잘 열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그렇지, 거예요. 긴장을 긴장하는 예, 긴장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싹 거죠. 풀어주는 거군요. 예, 그거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예, 쉽게 편하게. 그게 얼마나 알아두기 쉽습니까? 아까 뭐라 했죠? 알파 뭐라 했죠? 예, 예. 예, 알파 뭐 예.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예, 예. 교감신경 거기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 꽉 누르는 예. 거를 약을 좀 써갖고 쫙 풀어주면 소변이 그냥 시원하게 쫙 예, 나오게 잘 하는 나오는 그런- 거고 또 다른 환원 효소제는
커져 있는 걸 줄어들게 하는 약이고요. 예. 두 가지 정도의 큰 약이 있겠죠. 예. 그래서 아빠보다 잘난 아들 없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건강 검사 한번 받으러 갔는데 전립선 검사를 한대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옷을 밑에 벗으래요. 근데 예. 뒤로 돌래요. 네, 네. 그래갖고 막 근데 항문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예. 전립선 마사지라 그러나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이런 거 뭐 의학 프로그램 진짜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최영기 교수님께서 그 대목을 좀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전립선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초음파 검사, 무슨 MRI 검사, CT가 많이 있지만은 예. 이 숙련된 이러한 비뇨기과 의사는 그 전립선 촉진 하나만 가지고 예. 거의 90% 이상 예. 이 환자는 단순 비대증이다 또는 예. 다른 암인 것 같다 하는 이런 걸 거의 감별해내요. 그러니까 항문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전립선을 전립선을 이렇게 만지는 만지면서 거지. 예, 만지는 여기가 딱딱해졌구나. 예, 이런 감이 거가 튀어나와. 이상하다. 아. 이건 암인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그냥 스무스하니까 비대증이다. 그냥 비대증 같다. 예, 그것만 가지고 거의 90% 이상은 진단이 돼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제 뭐 초음파도 하고 MRI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발기부전과 함께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또 좀 있으실 거예요. 좀 예. 참 이거 전 뭔지는 아는데 이참 사우나 가면 좀 이렇게 늠름하게 다니시는 분 많으세요. 네. 사우나만 가시면 그냥 시크하게 다니시는 분들. 네, 어떨까요? 음경 사이즈에 대해서 그 맞아요. 컴플렉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저는 늠름하게 다닙니다. 네. 예, 자 그분들을 있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음경 확대에 대해 과거에는 자신의 복부나 예. 엉덩이의 지방을 떼어내어 이식하는 그런 자가 이식법이 유행했으나 네. 자가 지방을 떼어낸 곳에 큰 흉터를 남기게 되고 그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려 요즘은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은 대체 진피를 이식을 하거나 간단한 필러 시술 등으로 음경을 오.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필러도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그 네. 수술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아주 짧고 그래요? 예, 하루면은 이제 목욕이나 샤워, 운동 등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모양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인기를 끌고 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이라고 하면 부부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이라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피부 쪽에만 필러를 넣는 줄 알았더니 네. 사실 피부는 피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럼 이제 사우나에서 씩씩하게 걸어다닐 수 좀 있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그 남자들 좀 그래요. 우리 그 최용기 교수님 이 대목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사이즈에 예. 대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과도하게 키우려고 하다가 예. 아주 무리하게 이런 수술을 받고 네. 또 그냥 무슨 파라핀 같은 것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한지 알고 이렇게 수술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네. 어떤 환자는 아주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예. 응급실로 들어와서 굉장히 그냥 거의 폐혈증 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예. 입원시켜가지고 보다가 잘못하면 진짜 황천길로 갈 뻔한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잘 살려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다 제거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고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생하는 환자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게 다 낫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예. 이제 이런 그때는 이제 발기부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아주 고마운 환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발기부전 수술도 하고 네. 다 성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짱이 됐죠. 네. 예, 예. 예. 이 과유불급이라고 네. 과하거나 그 의학적으로 그 검증되지 않는 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뭐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 음경이 예. 평균 정도 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 중에도 예.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확대 수술이 잘 된 환자 중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네. 더 크게 재수술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초를 녹여서 넣는다든지 이런 네. 그 행위를 하여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중요하긴 한데 너무 좀 과욕을 부리는 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고민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최현민 원장님. 예.
그 전립선 암은 우리나라의 남자에게 5번째는 많이 요즘에 발생되는 암이 예전에 전립선 암이 없었는데 선진국암 같기도 하고. 예, 예. 자, 이런 분들 요즘에 많이 있죠. 예, 예, 어떻게 하는지요? 그 사람들의 식습관과 생활 양식이 점점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예. 국내에도 전립선 관련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점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전립선 특이 항체 PSA가 바로 그것인데요. 네. 이 수치가 4를 넘어갈 경우 전립선 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전립선 암 수술하게 되면 이제 전립선이 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건드게 되면 이제 발기부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후유증들이 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후유증이 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제 보형물을 또 삽입해서 발기부전을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전립선 암의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네. 그 발기부전과 요실금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 암의 경우 매우 생존율이 높은 암이긴 해도 네. 그 환자의 20에서 30%의 정도가 수술 후 암이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암 조직을 완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변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합병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긴 후유증 때문에 예. 우리가 못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글 수 없는 네, 제가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못 참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암이 발견되고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최근에 전립선 암 수술은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 매우 정교하고 미세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 로봇도 그런 수술을 하나요, 요즘에? 예, 그 로봇 팔을 이용해 가지고 예. 아주 확대된 그런 시야에서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전립선 절제 시 발기 기전과 관계가 깊은 그런 혈관과 신경을 최대한 다치지 않고 보존하면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상황이나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달라지고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 응경보형물 삽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음경 보형물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했던 그 삽입술인 거죠. 예, 그걸 예. 집어넣어서 예. 이제 자동도 있고 비자동도 예, 있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아까 파트너도 모른다는 그런 예. 거죠. 예.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나와서 남자들 사실 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실 말씀 예. 없을까요? 이렇게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예. 이런 발기부전과 그다음에 오줌이 새는 요실금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네. 있어요. 예. 최근에 제가 이런 시내 각 대학 5개 대학에서 이런 로봇 수술을 받고 전립선 암 수술 받은 환자 중에서 예. 이러한 두 가지 합병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가 있죠. 그럼 환자가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무튼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한 25명 우리 클리닉에 찾아왔는데 전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들한테 요실금을 다 보고 하니까 우선 1차로 이 팽창형 세조각 이 수술을 했어요. 예. 그럼 팽창형 수술을 하니까 환자는 발기부전이 있고 요실금이 있는데 이 발기부전은 100% 해결이 되죠. 네. 그리고 요실금 환자는 예. 어떻게 같이 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그 골반 장기가 조금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이 소변이 새요. 예. 그래서 그런 긴장성 요실금 환자는 한 70%에서는 이게 해결이 다 돼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보형물이 그렇지. 보형물을 아. 팽창을 한 5, 60% 시켜요. 예.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한 팽창을 조금 시켜놓으면은 예. 그 요도의 내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군요. 그렇지. 막아줘가지고 예.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기침을 하거나 뛰거나 할 때 새는 예. 이게 동시에 되니까 예. 일석이조가 되죠. 그러니까 팽창형이 완전히 그냥 그거를 저 식염수 빼놓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살짝만 좀 예, 한 들어가게 5, 만들면 60%. 5, 해놓으면? 60%로 확장을 시켜놓으니까 예.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실금도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치료되는 걸 확인하고 예. 제가 이 성적을 네. 국제학술학회지에 처음으로 보고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는 게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임상에서 발견한 것이죠. 예. 그러나 수술해서 이제 요도 괄약근이 다친 환자, 네. 괄약근이 다쳐가지고 소변에 줄줄줄 새는 이런 진성 요실금 환자가 또 있어요. 예, 예. 심한 환자. 예. 이런 환자들한테는 2차로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또 받아야 같이? 되지. 예.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이거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예. 안 되는 해결되는 환자는 된 거고 네. 안 되는 환자한테는 그런 2차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기능 장애 시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삽입한 보형물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가죠? 그저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저 같아도 궁금하고. 네, 네. 네. 그 요새 이제 기구들이 좋아져가지고 예.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9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만약에 하나 또 그 고장이 나더라도 예.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가지고 네.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도 좀 취재를 해보고 또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건 거기에 이제 식염수가 들어가서 이제 식염수를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발기가 된 모양을 만들었다 네. 다시 또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는 네. 건데 이 식염수가 이게 뭐 물인데 썩냐 안 썩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몸의 생리 식염수이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러한 그 수술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요. 예. 잘 사용하는 한. 재밌는 거는 50대 때 이러한 저한테 수술을 받고 이제 70세가 됐어요.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을 잘 써왔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는 이거 오랫동안 너무 오래 사용해서 예. 이제 이걸 좀 갈았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좀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 나이 더 들어가면 이거 못하니까 네. 20년 써왔으니까 이제 더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니까 예. 다시 수술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엔진오일 같은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다시 보니까 아주 늠름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무 염려 마시고 예. 지금 같지만 잘 돈 들이지 관리하면 마시고. 앞으로 예. 20년 또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예. 환자가 아주 놀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예. 제일 나쁜 게 이런 바늘이나 침에 찔리는 거예요. 아, 그럼 예. 타이어가 펑크 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가슴 성형 수술할 때도 그 생리식염수를 해갖고 가슴 성형 예. 확대하거든요. 성형외과에서도. 예, 예, 근데 예. 그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게 터져서 몸에 흡수가 됐을 때 네. 이게 혹시 몸에 이게 무슨 뭐 저기 죽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어떨까요? 뭐 어차피 그 혈액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리식염수기 때문에 예. 전혀 몸에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생리식염수는 여러분 엔진오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생리식염수고 이거는 실리콘 고체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흡수가 안 돼요. 네. 유방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유액의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이기 때문에 어렵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예. 옛날 이거는, 그랬죠. 이거는 예. 전혀 네.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그냥 이렇게 팽창형, 세조각 팽창형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예. 사진이나 그림을 좀 저희가 좀 예.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네네. 저희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은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음경 속에 들어가는 두 개의 원통형 실린더와 방광 옆에 생리식염수를 넣어두는 물탱크 역할을 하는 저장고,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펌프가 그것입니다. 네. 음낭 내에 펌프를 누르면 물탱크 안에 생리식염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부풀어 올라 단단한 발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행위가 끝나고 다시 음낭 펌프를 이완 밸브를 눌러주면 실린더의 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안으로 들어가 크기가 원래대로 줄어들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옷을 살 때도 본인의 치수에 맞는 옷을 사듯이 예. 이 수술 역시 술장에서 환자의 해면체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본인에게 꼭 맞는 실린더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수술을 할 때 음경 해면체 구조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면 수술 전 있던 자연 발기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이런 모든 과정을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수술 후 수시간 내에 퇴원도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옷 살 때 뭐 소자, 중자, 대자 있잖아요. 네. M도 있고 뭐 L 사이즈, 라지도 있고. 라지 네. 그런 것처럼 그 저기 그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남성분들 그 이런 크기에 따라 그렇게 맞춤형 이렇게 다 있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 길이를 재서 정확하게. 그게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크게 하기를 되게 원해요, 대부분에. 예. 그러나 그 사람의 최대 사이즈 그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작아야죠. 기구는 조금 작은 게 원칙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적지 않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그게 수술의 노하우고 팁이에요. 예.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은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하지만은 초보자일 경우에 그 충분히 확장도 안 되고 길이를 충분히 측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후에 불만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예. 그렇게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좀 과유불급하신 분들은 그냥 그 좀 더 긴 거 큰 거 넣어주세요. 그런 분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만 하고 대개 수술 후에 조금 그러니까 사이즈가 수술 후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불평하는 환자도 있지만은 네. 그거가 가장 그래도 자기의 최대 발기에 따라가게 하도록 하는 게 네. 그게 수술의 기술이고 노하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본인 것보다 좀 작은 걸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큰 거 넣어달라고 자꾸 그렇죠. 칭얼거리지 마시고 그렇지. 의사 선생님들 당황하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최현미 원장님, 이게 그동안 뭐 수술이라 해서 전신 마취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소 마취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그 국소 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예.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에 비해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의 양이 적고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중증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큰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 후부터 환자가 걷고 움직일 수 네. 있어 환자의 회복 또한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예. 하지만 국소 마취는 그 마취의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술기로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을 마쳐야 합니다. 네. 따라서 그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자, 국소 마취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지만 이 대학병원에서 우리 최원기 교수님께서 국소 마취를 처음 여기에 도입해가지고 그렇죠. 마취과 선생님들이 아우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한번 시도한 건 항상 이거 국소 마취도 할 수 있겠다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 환자가 오후 4시가 돼도 마취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용감하게 내가 그냥 마취과 선생님 도움 없이 네. 그냥 진통제만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예. 성공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성공이 돼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예. 대학병원에서는 이걸 국소 마취로 하는 거는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바람직하지가 예. 못해요. 우리 TV 보신 분들 왜 그런지 다 아세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개업에서 이런 프랙티스를 하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당일로 가길 원해요. 그 사모님 모르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수술을 다시 개발한 거죠. 예. 다시 개발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정화 시켰어요. 그래서 최민 네. 원장이 이제 이런 노하우를 다시 또 배워 가지고 아침에 하고 오후에 그냥 부담 없이 다 가니까 예. 환자도 좋고 우리도 편하고 예. 다 좋은 거예요. 아주 응급 상황도 잘 안 벌어지고. 지켜지니까. 근데 당일날 그럼 퇴원이 가능하면 최현민 원장님 그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그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는 언제부터 하면 되고 뭐 이제 골프라든가 보통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언제 치면 돼요? 예. 그 심장 수술하 가지면서도 눈 뜨고 선생님 수술한 다음에 골프 언제 칠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이 골프 개구쟁이들이 네. 예. 그 당일 퇴원 후 과격한 운동이 아닌 일상의 업무는 바로 가능하고 네. 한 3, 4일 정도는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주 후부터는 가벼운 조깅이나 골프 등의 운동이 가능하고 3주 후부터는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골프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골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주가 지나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주 나는 도저히 못 참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건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해도 돼요. 해도 되긴 되는데 아프죠. 그래서 환자 보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아파서 쾌감이 덜하니까 한 나는 이제 4주 아파도 하겠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 지시를 어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는 3주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2주 만에 해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권하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주 만에 하신 분들은 1주 만에는 없어요. 1주 만에. 그리고 골프 치는 거는 골프광은 일주일부터 치라고 그랬는데 네. 이틀 만에 나가서 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부부관계를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없죠. 1주 만에 한 사람. 만약 일주일 만에 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하는 건 다 가능한데 이것이 굉장히 아프니까, 아프니까. 자기의 쾌감이 덜한데 아주 광은 예. 뭐라 그러냐면은 예. 그냥 그 당일날 아프니까 그 짜릿짜릿한 감이 더 더 좋다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이상이 야릇한 쾌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차후에 또 유튜브용으로 또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또 들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또 틀 테니까 보시고. 자, 이것도 저희가 또 이런 시술이나 수술 주의점이나 부작용을 또 반드시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최현민 원장님. 네. 그 수술 후 그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시다 보니 그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네. 수술 전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동반 질환에 대해 집도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장 스텐트 등으로 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 일정 기간 약을 끊으셔야 합니다. 예. 또 당뇨의 환자의 경우 수술 전과 수술 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수술 후 3일 정도 병원에 오셔서 상처 확인도 하고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 PD님께서 계속 저한테 꼭 질문해 달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수술 후에 시술 후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걸 또 질문해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환자들이 제일 겁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감염이 되는 게 제일 위험한 합병증이 하나죠. 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원칙적인 여러 가지 그 SOP를 다 잘 지키면은 네. 1%도 안 되고 0.1%도 될까 말까 해요. 네. 그러나 환자한테 그걸 제일 걱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혹시 운이 나빠서 상처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와 같이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지만은 예. 우리가 100%라는 말은 만약 못하잖아요.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주사라든가 치료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걸로 치료가? 초기에는 빨리 치료하면 가능하고 네. 그게 늦으면은 일단 그걸 다 보형물에 이 감염이 되면 빼야 되니까 예. 그때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손해를 네.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 1%도 안 예. 돼요. 1%도 네. 안 되지만 우리가 환자한테 얘기를 할 때 그냥 99% 성공합니다. 네. 1%는 우리가 뭐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대로 한다고 하는데 네. 겁을 내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죠. 예, 네. 그게 제일 환자들이 겁을 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겠습니다. 제대로 숙련되고 제대로 전문의가 되고 트레이닝을 잘 쌓은 병원에서 하면은 안심해도 되죠. 예. 네. 네, 여러분 전화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그 성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남성분들 많이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것이 더 고민이신가요? 전립선 비대증 결과가 그 나온 후로 예, 약만 복용하여 하면서 지내왔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예. 소변이 말이요 근무 중에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65세입니다. 65세. 예. 그럼 우선 저기 최현민 원장님 말씀을 좀. 그 좀 일시적으로 급박뇨와 빈뇨 증상이 심해졌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더불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이 동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증상이 생긴 지 한 수개월에서 몇 년 정도 되셨다면은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 육주화로 인해 방광의 용적이 감소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약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전립선 기화술이나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최홍기 교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예, 하여간 전립선 이런 경우에 약을 먹어도 좀 안 되는 좀 빈뇨가 잦은 사람이 있고 예. 또한 어떤 사람은 수술 받고 나서도 금방 이게 이런 소변 자주 보는 증세가 다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과민성 방광 또는 이런 전립선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환자들한테는 다시 오셔서 소변 검사하고 예. 방광 내시경 검사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삶 되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도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분 꽉 붙잡고 있을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민 원장님한테. 저는 이걸 항상 좀 주장을 해요. 어디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먹으러 가면 친구들끼리 야, 너 선물 하나 줄게. 이상한 것 같아. 야, 이거 어디서 갖고 올 거니까 먹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그냥 비아그라 삐짜들. 네. 근데 용량이 너무 보니까 많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주사 같은 거 그래서 지속 발기증이 막 생기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한번 좀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상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에 의해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사시면은 그런 위험도가 없는데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손쉽게 약을 구입하신 경우에 그 약의 그 제조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용량이 네. 지켜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경로로 약을 구입하셔 사용하는 경우에 큰 화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최용기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남성분들을 위해서 항상 좋아하는 게 이 정력 높인다고 뭐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거 많이 잡수시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잡수세요. 예. 그런 거 좀 한번 어른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여간 예. 네, 이게 성에 공을 들여야 성공한다. 제가 이거 평생을 강조하는 말인데 네. 가장 근본적인 게 역시 먹는 거는 뭐 정상적인 그런 걸 다 제대로 먹고 네. 그다음에 뛰는 운동 네. 근본적으로 뛰는 운동을 하면은 예.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예. 혈관에서 에노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 산화질소죠, 에노가. 예, 산화질소. 네, 그게 바로 예. 비아그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뛰는 운동을 하면 바로 자연 비아그라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정력 좋아지고 정력 좋아지고 그다음에 부작용 없고 네. 가장 그다음에 혈액 질환 없어지고 전신 건강 다 하고 심장 질환, 신경 질환 모든 거 다 네. 치료되는 게 뛰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뛰면서 청국장 먹는 거 발효식품에 에노가 있잖아요. 예. 뛰고 난 다음에 여보 청국장 줘 이래갖고 쫙 뛰는 잡수시면 운동을 하고 예. 콩 종류의 식품을 먹으면은 콩 종류에 거기서 알기닌이 있어서 예. 이것이 그 에노에 되는 거에 전 단계가 돼요. 네. 그리고 먹고 뛰면은 바로 자연 비아그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지속 발기증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건강하게 네. 발기 문제만이 아니라 네. 전신 건강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모든 남성 여러분은요, 지금 당장 나가서 뛰시고요. 보신 다음에 콩에 관련된 이 콩 음식 잡수시고 저희 프로그램 계속 보시면서 전화 계속 주시면 여러분들의 발기부전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그 비뇨의학과 최용기 교수님과 최현민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성에 공을 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다는 우리 최영기 원장의 말씀 마지막으로 저녁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익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